자, 이제 어딜 들어간다고? 농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농도 파트를 들어가는데, 자, 이 농도 파트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얘는 니들하고 조금은 익숙한 애들이지, 사실은 과학에서 농도가 익숙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농도가 좀 익숙하니? 수학에서. 중딩 때 이런 거 계산 많이 하잖아. 소금물 가지고 영희하고 철수하고 장난질 치잖아. 그치? 영희가 20% 소금물 만들었는데 철수가 실수로 물을 부었대. 그래서 그 소금물은 몇 프로 됐을까요? 뭐 이런 거. 영희가 20% 소금물 만들어 놨는데 철수가 50% 소금물 만들어 놓은 거랑 실수로 섞었대. 왜 철수는 맨날 실수만 하지? 어쨌든 그랬을 때 소금물이 몇 프로가 됐을까요?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 중딩 때 많이 풀어봤었죠. 기억나시지?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이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똑같은 동네라는 거. 그래서 마음에 조금은 평화를 가지고 바라보셔도 돼요. 근데 실제로 접근해서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종류의 농도가 하나 등장을 해요. 자, 그 전에 우린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무조건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차적으로 뭐부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용어 정리부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용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용매라는 물질과 용질이라는 물질을 섞어주면 우리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 별거 아니지. 자, 이미 이건 중딩 때 다 배웠던 거니까 그냥 설탕물로 예시를 들어보면 설탕을 물에 녹인 거잖아. 그러면 그걸 설탕물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에 녹인 걸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따라서 용매에 해당하는 게 뭐라면? 물이라면, 따라서 용매의 정의는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당연히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따라서 얘는 뭐에 해당하는 게 되겠어요? 설탕에 해당하는 게 용질이 되겠죠. 됐어? 그럼 이 둘을 섞은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설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용액은 설탕물이야.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또 추가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녹이는 과정, 물과 설탕을 녹여서 뭐를 만드는 과정? 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우린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용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녹는 과정. 혹은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내가 설탕을 이빠이 이거 일본 말이니까 안 돼. 엄청 많이 녹인 거야. 그래서 꾹꾹 눌러서 녹인 다음에 냉장고에다 싹 집어넣는 거지. 그럼 녹아있던 설탕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겠지. 이 용해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석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과정에 대한 얘기야. 이 과정에 대한 얘기. 따라서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된다 하고요. 녹아있던 용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뭐 된다고 얘기를 한다?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자, 그럼 요 과정에서 필수적인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질량과 몰수는 무조건 보존된다. 질량과 몰수는 보존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100g 섞으면 얘는 몇 g이 되겠어요? 당연히 200g이 되는 거야. 질량은 무조건 뭐 되는 거야? 보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용해되는 과정 자체가 물리변화, 그러니까 화학변화가 아니야. 화학 반응을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넣어준 몰수가 보존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 10몰과 설탕 2몰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여전히 물은 10몰이 들어있을 거고 설탕은 몇 몰이 들어있을 거야? 2몰이 들어있을 거야. 넣어준 물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량과 몰수는 뭐 된다? 보존된다. 그래서 굳이 이 등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죠. 용매의 질량에다가 뭐의 질량을 더해주면 용질의 질량을 더해주면 뭐의 질량과 같다? 용액의 질량과 같다.
맞다. 질량은 뭐 된다? 보존된다. 가로치고 G 쓰면 이게 원래 기체 표현인데요. 그냥 우린 그람 질량이라고 할게. 질량은 뭐 된다? 보존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참 거시기한데요. 부피는 보존이 안 될까 될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내가 부피 보존에다가는 세모라고 해둘게. 원칙적으로는 부피 보존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자갈 한 푸대와 모래 한 푸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자갈 한 푸대와 모래 한 푸대를 섞어주면 두 푸대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그들의 입자의 크기는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자갈 사이에 모래가 처박혀 들어가겠지. 그래서 당연히 부피 보존은 안 되는 게 맞아. 이해돼? 따라서 물 1리터와 알코올 1리터를 섞어주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할 수 있는 거임? 그럼 몇 리터의 술이 만들어져야 돼? 물 1리터하고 알코올 1리터, 에탄올 1리터를 섞어주면 2리터의 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2리터가 실제로 측정을 정밀하게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정밀하게 한다면 왜? 입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클 거고 누군가는 좀 작을 거니까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아귀가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피는 무조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는 게 정상이야. 따라서 언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치냐면 누구와 누구를 섞었을 때 용매와 용지를 섞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부피 보존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경우도 원래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아. 어떤 경우냐면 용액과 용액을 섞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 소금물 1리터와 30% 소금물 1리터를 섞었어요. 그럼 2리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왜냐하면 비율이 다르잖아. 20%하고 30%잖아. 그치?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비율이 다르니까 부피 보존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아. 완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근데 거의 될 거야 사실. 대부분 수용액이니까 그 차이가 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용액과 용액이 되는 경우에는 용액과 용액을 섞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20% 소금물, 이미 20% 소금물, 30% 소금물, 이런 용액과 용액을 섞는 경우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부피 보존을 성립시킨 다음에 풀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뒤에다가 단서를 꼭 달아주는 게 맞다고 봐. 섞었을 때 부피는 보존된다라고 단서를 달아주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그 단서를 달아주지 않았다 치더라도 문제를 풀 방법이 이거밖에 안 보인다면 부피 보존되는 셈 치고 풀어야 한다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거의 되긴 하겠지. 그치?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그 정도는 오차범위 밖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내가 세모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이 경우에는 부피 보존을 시켜서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자. 기본적으로 부피 보존은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 자, 뭐가 변하면? 온도가 변하면 수용액의 부피도 변합니다. 하지만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원래는 항상 이게 4도씨를 기준으로 꺾여서 4도씨가 넘어가 있는 물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는 게 맞아. 근데 4도씨 아래쪽일 때는 거꾸로 움직여요. 근데 그건 얘기를 안 할게. 자, 어찌됐든 간에 온도가 변하면 물의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수용액의 부피도 변해요. 온도가 변하면 수용액의 부피가 변해. 하지만 온도가 아무리 변해도 질량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질량은 보존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이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부피가 변하니까 밀도도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지.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가 될 거야. 왜?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됐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농도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잠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농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농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농도에선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가지 농도를 배우게 되냐면 두 가지 농도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거. 두 번째는 몰 농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딱 몇 개만 배우면 돼? 두 가지만 배우면 돼.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부터 써볼게. 첫 번째, 퍼센트 농도를 써볼게요. 자, 퍼센트 농도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냥 공식부터 쓰고 들어갈게. 용액의 뭐분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농도야. 우리가 흔히 퍼센트 농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지?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질량, 오케이? 단위가 같아야 돼요, 무조건. 여기가 꼭 g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킬로그램이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킬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고, 뭐 혹시라도 이게 파운드로 나오면 이것도 뭐로 나오면 돼? 파운드로 나오면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g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위아래 단위만 같으면 됩니다. 퍼센트 농도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뭐가 나오냐면 몰 농도라는 게 나와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몰 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을 쓰기 전에 미리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가 안 배우는 농도 중에 스몰 m으로 표현되는 몰랄 농도라는 게 있어. 몰랄 농도.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새끼 대문자 좀 잘 써주라고. 몰 농도. 이 맥도날드 안 돼. 대문자는 확실하게 써줘야 돼요. 몰 농도에다가 스몰 m 써주시면 그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스몰 m으로 표현되는 몰랄 농도가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항상 뭐로 써줘라? 대문자로 써줘라. 그래서 몰 농도는 large m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이거 분자량도 large m으로 표현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 분자량도 large m으로 표현하고 몰 농도도 뭘로 표현해? large m으로 표현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몰 농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용액의 부피는 부피인데 단위가 리터야. 용액의 부피인데 뭐야? 단위가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야. 그리고 용질의 몰수. 이게 몰 농도의 공식이야. 곱하기 얼마 없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근데 니들도 지금 예상이 대략 되시겠지만 이 둘의 차이가 극명히 보이지? 얘랑 뭐가 달라? 하나는 질량, 하나는 뭡니까? 몰수. 하나는 질량, 하나는 뭐야? 부피지? 이 동네는 단위가 매우 중요한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야? 쌤, 단위를 착각해서 틀렸어요. 그건 몰라서 틀린 거야. 왜? 이 동네의 핵심이 뭐야? 이 동네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야? 단위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공부하는 거야. 단위를 바꾸는 게 핵심인 동네야. 따라서 단위를 착각해서 틀린다라는 건 그냥 너희들은 뭐해서 틀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몰라서 틀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단위 정리는 좀 해줄 거야. 자, 어쨌든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보이시잖아. 자, 그래서 농도는 이렇게 공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가도 되냐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소리를 잘못 지르면 녹화를 다 날려요. 그래서 지금 매우 릴렉스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느끼고 있니? 니네? 내가 릴렉스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 엄청 차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말로 표현해 보자. 퍼센트 농도는 뭐냐면 용액 몇 그램 속에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금물 100g 속에 소금이 20g 들어있대. 그거 몇 프로야? 20%야. 소금물 300g 속에 소금이 3g 들어있대. 이거 몇 프로일 것 같아?
100g당 소금의 양이니까 1%야. 300g에 3g 들어있으면. 이해돼? 그러면 이 밑에 새끼는 뭘 물어보는 걸까? 용액 몇 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에 뭐를 물어보는 거야? 몰수를 물어보는 게 무슨 농도가 되는 거야? 몰 농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용액 1리터 속에 설탕을 2몰 넣었대. 그럼 몇 몰 농도야? 2몰 농도인 거야. 용액 2리터 속에 설탕을 2몰 넣었대. 그럼 1리터를 기준으로 잡는 거니까 1리터 속에 몇 몰 들어있을까? 1몰 들어있겠지. 2몰에 2몰 들어있으면 1몰엔 1몰 들어있겠지. 아, 그러면 농도가 뭐야? 액과 질의 비율 관계를 설명한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농도는 용액과 용질의 비율을 설명하는 게 농도라는 건데, 다만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가 다른 건 액과 질의 비율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바꿔서 설명하는 거야. 둘 다 용액과 용질의 뭐를 보는 거야? 비율을 보는 거야. 그럼 20% 소금물을 몰 농도로 환산하고 싶어. 그럼 20% 소금물 1000g을 몰 농도로 환산하든 20% 소금물 10g을 몰 농도로 환산하든 그 20%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액과 질의 비율이 같으니까 환산했을 때 몰 농도도 무조건 어때질까? 같은 거지.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다? 용액과 용질의 비율 관계를 보는 거다. 만약에 몰랄 농도가 들어왔으면 니들 힘들었을 거라고 했잖아. 그 이유는 몰랄 농도는 분모가 매야, 용매. 따라서 비율 관계가 다른 비율 관계가 하나 생기는 거지. 용매와 용질의 비율 관계야. 몰랄 농도는. 걔가 들어가는 순간 니들 머리가 확 힘들어져요. 근데 겁나 땡큐한 건 이 둘은 모두 다 용액과 용질의 비율만 본다라는 게 겁나 땡큐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서 그러면 이 동네를 문제를 풀기 위한 워밍업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자. 뭐가 들어가냐면, 자, 동글뱅이 3개가 있으면 돼요. 동글뱅이 몇 개가 있으면 돼? 3개가 있으면 돼. 자, 이 동글뱅이 3개는 반도 못 가르고 이렇게 자, 첫 번째 동글뱅이 WNM 지겹도록 했다. 이게 뭐야? 질량. 이게 뭐야? 몰수. 이게 뭐야?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 됐어? 그럼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 그 다음에 분자량은 몰수 분의 질량,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됐어? 두 번째 W, V, D.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 분의 질량,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 됐어요? 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 농, 액.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용질은 농도 곱하기 용액, 용액은 농도분의 용질. 맞아. 둘은 공식이 같아. 둘은 공식이 같아. 뭐만 다른 거야? 단위만 다른 거야. 이해돼? 따라서 질, 농, 액.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니들이 굳이 공식을 못 외워서 이렇게 표현할까? 아니야. 비율 관계를 설명할 때 내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다 생각을 해. 하나가 일정할 때 좌우는 뭐라고 그랬어? 반비례. 위아래는 뭐라고 그랬지?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질량이 같다면 몰수 분자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똑같아. 용질의 양이 같을 때 농도와 용액은 뭐야? 반비례. 그럼 농도가 같으면 용액과 용질은 비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 농도가 용액과 용질의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같으면 용액과 용질의 비율은 같은 거야. 그럼 용액의 양이 같으면 농도와 용질의 비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하나가 일정할 때 위아래는 뭐하는 관계? 비례하는 관계. 좌우는 뭐하는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이다. 내가 흥분을 자제한다고 그랬어. 너희들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신 좀 바짝 차려주시고요. 흥분을 자제할게요. 알았지?
내가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지르면 너무하잖아, 그치? 소리를 안 지르도록 해줄게. 자, 그러면 농도가 이런 거야. 농도가 이런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저쪽 판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뭘 쓸 거냐면, 야, 이리 와. 가자.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농도 동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충 생각해봐도 농도 동네에서 뭐가 나올지 대충 각이 나올 거야. 문제 유형. 첫 번째 유형. 무슨 유형의 문제가 나올까? 단순 계산하는 유형.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농도는 얼마게요? 그럼 용액의 양은 얼마게요? 용질의 양은 얼마게요? 그냥 단순 계산 유형의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야. 그죠? 뭐 상상할 수 있잖아. 두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상상이 되니? 환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몰 농도를 퍼센트로 환산하시오. 퍼센트를 뭘로 환산하시오? 몰로 환산하시오. 이해되시죠? 따라서 환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희석, 그 다음에 농축. 이건 무슨 말이니? 희석은 뭐야? 물타기. 농축은 뭐하기야? 말리기. 자, 소금물이 있어요. 물을 탔어요. 몇 프로 됐을까요? 소금물이 있어요. 끓였어요. 몇 프로 됐을까요? 혹은 소금물이 있어요. 말렸어요. 몇 프로 됐을까요? 자, 그럼 이때 포인트는 뭐가 될까? 자, 이때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희석과 농축의 포인트는. 소금은 어디 가? 안 가? 안 가지. 따라서 이때 포인트는 용질의 양이 뭐하다? 일정하다. 이게 희석과 농축의 뭐가 되겠어요? 포인트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희석과 농축이야. 자, 네 번째로 나올 만한 게 뭐가 될까? 혼합. 혼합.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0% 소금물 몇 g과 30% 소금물 몇 g을 섞었다. 몇 프로 됐을까요? 섞어주는 거지. 그냥 이건 쉬운 거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20% 소금물 몇 g과 3몰 농도 소금물 몇 g을 섞어줬다. 그럼 걔는 몇 프로가 됐을까요? 이해돼? 어쨌든 섞어서 단위가 두 개니까. 그렇다면 혼합은 환산하고 혼합을 둘 다 이용해야 될 수도 있겠군요. 왜? 하나의 단위가 다를 땐 한 새끼를 환산시켜서 다시 혼합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아직 풀어주진 않았지. 아무것도 안 풀었지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했으니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 비교. 니들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넌 이쁜데 넌 왜 못생겼어? 뭐 이런 거. 재수없어. 자, 이쁘다는데 왜 안 좋아해 너? 좋아야지. 자, 비교. 누가 진할까요? 어디에 물이 많을까요? 어디에 소금이 많을까요? 어디에 농도가 진할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매, 용질, 용액의 양을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농도를 비교한다든가 어쨌든 이들의 뭐를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등장 가능하냐면 표준 용액이라는 게 있어. 아직은 안 배웠지만 표준 용액이라는 걸 배울 거야. 이 표준 용액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표준 용액의 제법과 관련된 내용을 얘네들하고 좀 섞어서 내는 게 가능해요. 됐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를 안 쓸 건데 여섯 번째는 뭐야? 이들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문제. 아주 개같은 문제죠. A와 B를 섞었어요. 그래서 C와 D를 섞었어요. 그리고 AB 섞고 CD 섞고 E를 내비뒀는데 어디에 누가 더 많을까요? 막 기니 디리. 그리고 AB를 섞어서 그 중에 10g을 꺼내가지고 누구랑 또 섞었어요. 막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생각만 해도 토 나오지, 그치? 자, 근데 아무리 복잡해도 단계별로 쪼개놓고 보시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문제는 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중에 몇 개를 이용해서 푸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엔 사실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한 문제를 푸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쓰느냐가 그 문제의 난이도를 정하게 되는 거야. 그냥 단순 계산 이것만 있는 문제는 쉽잖아, 그지? 근데 단순 계산에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소금이 80g이 있어요. 물이 80g이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구해야 되고 그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몰 농도로 환산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떤 느낌인지 대충 답 나오지, 그치? 자, 해서 요 동네 문제를 쫙 갈 건데 그 첫 번째 과제가 누가 되는 거야? 환산이가 되는 거지. 단위 뭐 환산. 자,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데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를 봐보자. 자,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잠깐만 한 번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빠바바밤빰 멀리 왔어. 일로 와. 자, 단위 환산을 잠깐 해보자. 그럼 이들의 다른 점을 보면 돼. 얘네들이 뭐가 다르니? 첫 번째, 용액의 질량을 미친놈 용액의가 아니라 용질의 질량. 분자부터 보자잉. 용질의 질량이죠. 퍼센트 농도는. 근데 몰 농도에선 용질의 뭐로 바꿔줘야 돼? 용질의 뭐로 바꿔줘야 돼? 몰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퍼센트를 몰 농도로 바꿀 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맞아? 어쨌든 이 사이에 필요한 건 뭘까? 화학식량이야. 어쨌든 이 사이에 필요한 건 뭐다? 화학식량이다. Y염 몰수를 구해야 되잖아. 질량을 가지고. 그러려면 그 아이의 뭐를 알아야 돼?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지. 물이 36g이 있어. 걔 몇 몰이야? 2몰이야. 왜? 물이 분자량이 18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동적으로 하여 뭘 쓰면 돼? 이걸 쓰면 돼. WNM.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고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화학식량분에 뭐를 해주면 되는 거야? 질량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따라서 분자를 바꾸는 방법은 이거다. 그럼 분모를 바꿔보자. 자, 분모는 뭐야? 용액의 질량, 용액의 부피지. 따라서 용액의 질량을 용질의 뭐로 바꿔줘야 돼? 부피인데 단위가 뭐야? 리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때도 있을 거고 얘를 이렇게 바꿀 때도 있을 거야. 어쨌든 이 사이에 필요한 건 뭘까? 밀도죠. density.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단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밀도예요. 밀도. 이 밀도의 단위는 따로 좀 챙겨둡시다. 밀도. 이 밀도의 단위는 흔히 뭐가 많이 쓰이냐면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단위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단위가 제일 많이 쓰여. 그 다음 뭐가 쓰이냐면 킬로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가 쓰여요. 이 두 단위가 제일 많이 쓰이는 단위인 거 확실히 맞아. 근데 간혹 가다가 무슨 심보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족보에도 없는 단위가 등장할 때가 있어. 수용액 동네에서는. 수용액 동네는 물 베이스잖아. 물이 베이스잖아. 여기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수용액이잖아. 그럼 물 베이스잖아. 니들도 대충 알고 있지? 물 1리터는 1kg이잖아. 그래서 물의 밀도를 얼마라고 그래? 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킬로그램의 세트는 리터가 되는 게 숫자가 깔끔하고요. 그램의 세트는 밀리리터가 되는 게 숫자가 깔끔해요. 어디 동네에서는? 수용액의 동네에서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램 퍼 리터가 등장을 한다거나 혹은 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꼭 눈으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들을 가지세요. 물론 숫자가 안 이쁘지만 내고 싶어서 낸다는데 뭐 내가 굳이 막을 이유는 없어. 있는 단위니까. 없는 단위는 아니야. 다만 주로 쓰는 단위가 이건데 참고적으로 이 두 단위는 같습니다. 물의 밀도가 1이야. 그러면 1g per ml임과 동시에 1kg per
리터인 거야. 왠지는 눈이 있으면 보이지. 왜? 그람, 킬로그램, 1000배 차이지. 그 다음에 밀리리터와 리터도 몇 배 차이야? 1000배 차이죠. 그럼 이걸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단위가 이걸 때 g을 넣으면 결과는 밀리리터로 나올 거야. 이해돼? 따라서 여기서 나온 밀리리터를 그냥 쓰면 틀린다는 소리죠. 다시 뭘로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야? 리터로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킬로그램을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는 뭐가 돼서 나오겠어요? 리터가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밀도 단위를 항상 잘 체크하세요. 만약에 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학교에서 줬다면 g을 넣으면 바로 리터로 나올 거야. 이해돼? 근데 이때 누구의 밀도를 봐야 되는 거야? 용액의 밀도를 봐야 되는 거야. 아주 치사하게 물의 밀도는 1이며 황산 수용액의 밀도는 얼마이다 라고 나왔으면 밀도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밀도를 쓸까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용액의 밀도잖아. 그치? 용액의 질량과 용액의 부피 관계를 봐야 되는 거니까 용매의 밀도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의 밀도가 중요한 거야? 용액의 밀도를 챙겨야 되는 거야. 대부분 안 그러시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단 하고서는 여기다 물의 밀도도 써주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밀도도 써주는 거야. 그럼 니네 소금물의 밀도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 물의 밀도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 소금물의 밀도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공식만 외운 것들은 그런 식의 약간의 페이크에도 아름답게 당해주시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뭐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무슨 계산 문제부터 연습을 해볼까? 단순 계산 문제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몇 번 풀어보냐면 43페이지에 6번, 7번, 13번 세 개만 풀어봅니다. 시작. 6번, 7번, 13번입니다. 자, 먼저 내가 풀어보란 거하고 상관없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여기서 1번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그냥 하나야. 너희들이 계산을 못할까봐는 아니고요. 많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뭐냐면 물 100g에 NaOH 20g을 넣었답니다. 그럼 니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20%요 하고 넘어가 버리는 애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분모가 뭐의 질량이라고 그랬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퍼센트 농도잖아. 여기다 곱하기 100. 그죠? 이게 퍼센트 농도지? 근데 용매가 100g, 용질이 20g이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2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120분의 20, 6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6분의 100%가 되는 거죠. 3분의 5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속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놓은 거야. 두 번째, 물 83g에 암모니아 몇 g을 넣었대요? 1몰을 넣었대요. 그럼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이 얼마니? 17인데 1몰을 넣었으니까 몇 g이야? 17g. 용액은 몇 g이 되지? 100g. 용질은 몇 g이 되지? 17g. 따라서 얘는 몇 퍼센트 되는 거 맞아? 17%가 되는 거 맞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그냥 간단한 계산한 문제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 염산수용액 50g에 들어있는 뭐의 몰수를 구하시오? 염화이온의 몰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얘는 100% 이온화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질, 농, 액. 그럼 용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용액이죠. 그지? 맞아? 용질의 양은 뭐 곱하기 뭐야? 농도 곱하기 용액인데 이때 퍼센트 농도는 100분율이잖아. 그럼 90%는 0.9야. 많이 알잖아. 그치? 그럼 30%는 얼마로 넣으면 되는 거야? 0.3으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농도 곱하기 용액이니까 농도가 10% 얼마야? 0.1 곱하기 용액의 양이 얼마야? 50.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몇 g인 거야? 0.1 곱하기 50이니까 5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지. 따라서 소금이란다. HCl 몇 g이 들어있는 거야? 5g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이해하시면 이런 걸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어.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야? 액과 질의 비율이라고 그랬잖아. 몇 g당? 100g당. 그럼 100g 속에 10g 들어있는 거야. 이해돼? 100g을 기준으로 하면 몇 g 들어있는 게 10%야? 10g 들어있는 게 10%지, 그치? 그럼 50g에는 몇 g 들어있으면 되겠어요? 5g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건 너희들이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떨어지는 숫자일 경우에는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아, 농도의 정의로부터 흔히 통밥이라고 하지. 그지? 농도의 정의로부터 통밥으로 굴려서 유도하시는 게 더 빠를 거고요. 떨어지는 숫자의 경우에는. 근데 떨어지지 않는 숫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는 게 더 정확하실 겁니다. 괜히 통밥 잘못 굴리셨다가 안 떨어지면 틀리니까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가 몇 g 있는 거야? 5g이 있는 거야. 근데 이때 뭐의 몰수를 구하래? 염화이온의 몰수를 구하래잖아. 자, 단 얘네들의 원자량은 맨 위에 써있지, 그치? 따라서 얘가 5g이면 몇 몰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지. 자, 화학식 양분의 질량 해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화학식 양이 얼마냐면 36.5입니다. 왜? 얘가 1이고 얘가 얼마니까요? 35.5니까요. 따라서 36.5분에 몇 몰이 있는 거야? 5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도 몇 몰이 나올까? 얘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 이온 하나와 염화이온 하나가 나올 거야. 따라서 얘가 36.5분의 5몰이 있으니까 수소이온 농도도 36.5몰이 있는 거고, 수소이온도. 그 다음에 염화이온도 몇 몰이 있는 거야? 36.5분의 5몰이 있겠지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 근데 만약에 얘네가 MgCl2라고 쳤어봐. 근데 이게 4몰이 있었대. 그럼 마그네슘은 4몰이 나오겠지만 염화이온은 몇 몰이 나올까? 8몰이 나오겠지? 이거 이제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자, 그 다음 몇 번 문제 볼까? 7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는요,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 마진에 거의 본 적 없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말하면 바로 아 소리 나와. 왜? 수용액이라서. 수소는 물에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보면 17% 암모니아 수용액 100g이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물과 소금이 있는데 암모니아는 몇 g이 있는 거야? 100g 속에 17g이 있을 거고요. 근데 수용액이 100g이니까 물은 몇 g이 있을까요? 83g의 물이 있을 거야. 이해돼? 물도 있어, 수소가.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소의 숫자는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야? 너의 분자량이 얼마죠? 17이니까 얘는 몇 몰이야? 1몰이야.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는 몇 몰이 되겠습니까? 3몰이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근데 얘는 18분의 83몰이 있어요. 왜? 물의 분자량이 얼마니까? 18이니까 18분의 83몰이 있고요. 18분의 83몰이 있으니까 수소는 얼마가 있겠니? 18분의 83 곱하기 2니까 166이겠네. 따라서 18분의 166몰이 있어요. 이게 수소의 몰수니까 이 두 개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의 질량이 되겠지. 왜?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몰수가 곧 질량이 되겠지. 따라서 이들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수소의 질량이 되는 거야. 페이크야, 페이크. 그래서 이 동네에 가짜는 페이크에 속아서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는 길이 없길 바래.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단순해 그러면서 막 풀었는데 풀면서 니들이 틀렸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나중에 채점하면서 틀렸을 때 그 자괴감. 무슨 말인지는 아시지, 그치? 풀 때는 아, 이번 시험 다 맞은 것 같아요, 쌤. 그래놓고 채점했더니 우수수수수수 비가 내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야. 최소한. 아주 어처구니 없게. 뭐에 홀린 듯이 틀려요. 니들이 실력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물론 실력이 없으니까 틀린 건 맞아. 근데 그런 날이 있잖아. 뭐에 홀린 듯이 막 자꾸 문장을 잘못 읽거나 단위를 잘못 뽑거나 막 그 미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뭐에 홀린 듯이 삐져나가는 것들을 연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보여요.
맞아봐야 아 여길 맞으면 아프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맞아보라는 의미로 이걸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볼게요. 자,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단위 환산을 위한 연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한 연습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A%를 갖다가 몰농도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변환을 해주고 나면 뭐에 대한 연습이 되는 거야? 변환 공식이 나와. 근데 내가 니들한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건 공식 외우지 말아야. 외우지 말자. 뭐 치사하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외우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따로 외워야 되는데 굳이 그거 외워서 써먹을 때 별로 없어요. 그냥 오리지널로 보시는 게 더 나아.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얘를 이쪽으로 바꾸는 것만 해볼게. 오케이? 퍼센트를 몰농도로 바꿔볼게요. 무슨 말이야? A%래요. A%의 정의를 따르자. A%는 뭐야? 용액이 몇 g이 있을 때? 100g이 있을 때. 용질이 몇 g이 있다는 뜻이야? Ag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 됐어? 근데 A% 용액이 200g이라고 하면 여긴 2Ag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왜? 어차피 우리는 비율 관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로 놓든 이 비율만 100대 A가 나오면 이걸 환산했을 때 값은 무조건 어떤 값이 나올까? 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걸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100g에 Ag 들어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여길 먼저 해봅시다. 자, 용질의 질량이 Ag이래요. 근데 화학식량을 우리 라지 M으로 그냥 표현해 줄게. 화학식량을 뭐라고 하자?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새끼는 몇 몰이 있는 거야? M분의 A몰이 있는 거겠네.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질량이 있어요.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밀리리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W에 V에 D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부피로 바꾸고 싶으니까 부피는 뭐분의 뭐야? 밀도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뭐분의 뭐야? 밀도분의 질량. 따라서 밀도를 D라고 했으니까 얘는 D분의 100ml가 되겠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주자. 여기서 준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할게요. 됐어? 그러면 D분의 100ml인데 여기서 밀리리터를 뭐로 바꿔줘야지? 리터로 바꿔줘야 돼. 다시 얘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나는 그래 소수점 잘 안 써. 지수 법칙을 주로 이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1000ml가 1리터잖아. 그럼 밀리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리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한테 얼마를 곱해주면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D분의 0.1리터죠. 됐어? 니네 단위 환산이 헷갈리면 우유는 먹어봤잖아. 우유 안 먹어봤어? 아씨 없이 살아가지고 200ml짜리만 먹어봤어? 1000ml짜리 못 먹어봤어? 1000ml짜리 먹어봤지? 그 몇 리터야? 1리터잖아. 1000ml는 1리터. 그럼 1000ml에다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면 1리터 되는 거잖아. 한 번만 생각해. 설탕 1000g은 1kg야. 에이씨. 자, 그러면 몰농도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지? 리터. 따라서 D분의 0.1분의 D분의 0.1분의 몇 몰이 있어요? M분의 A몰이 있죠. 리터 몰수. 이게 몰농도야.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몇 몰 농도인지 나오겠지. 자, 그럼 0.1M분의 AD죠. 따라서 M분의 10AD가 됩니다. 이게 뭐로 바꿔주는 방법이야? 퍼센트를 몰농도로 바꿔주는 공식이야. 굳이 외울래? 안 외워도 돼. 근데 그냥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이거보다 그냥 이건 내가 자주 쓰는 팁인데요. 이거야.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갈 때 너희들 실수가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을까? 그램 퍼 밀리리터는 누구랑 같은 거라고 그랬어? 킬로그램 퍼 리터랑 같은 단위라고 그랬지. 그램 퍼 밀리리터는 뭐랑 같은 단위라고 그랬어? 킬로그램 퍼 리터랑 같은 단위라고 그랬지. 그럼 애초에 이 새끼를 킬로그램으로 바꿔버리면 여기로 넘어가는 단위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리터가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100g이 몇 킬로니 물어보면 0.1kg 잘해. 근데 D분의 100ml가 몇 리터니? 그럼 이러고 있어. 똑같은 말인데 은근히 같은 말인데 다르다고 판단을 한다고. 여기는 숫자고 여긴 문자기 때문에 그래. 문자의 단위를 바꾸는 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어 니네. 900g은 몇 킬로야? 그럼 0.9kg야. 바로 대답하는 새끼들이 900ml 몇 리터야? 0.9리터요. 바로 대답하는 애들이 야 그럼 D분의 100ml는 몇 리터니? 그러면 막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좀 줄여보자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면 그냥 바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단위 환산이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단위 환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 근데 자, 우리 여기 2번 문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2번 문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나서 같이 또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그냥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자,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동네 문제를 풀 때는 농, 액, 질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가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20%랍니다. 20%인데 용액이 몇 g이 있대요? 50g이 있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지? 100에 20이 들어있는 거니까 50에는 몇 g이 들어있을까? 10g이 들어있겠죠.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필요해? 한번 써볼까? 옆에 똑같이 써있지만 WNM 하나 필요하겠고요. WVD 하나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용액을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돼? g을, 질량을 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따라서 얘를 갖다가 리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지, 그치? 맞아? 따라서 뭐는?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밀도가 얼마야? 1.2분의 50 해주면 뭐가 돼요? 리터가 되겠지?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밀리리터가 뭐로 바뀌어 있을까? 리터로 바뀌어 있을 거야. 됐니? 다음 두 번째. 자, 10g은 이 새끼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40이라고 그랬죠? 참고적으로요. NaOH는 되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NaOH 화학식량은 얼마? 40이야. 따라서 얘는 몇 몰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4분의 1몰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니들은 이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와. 맞아? 그럼 6인가 될 거야 아마 내 기억에는. 맞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고 정석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재미없어. 재미로 푸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간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할 때에는 이 새끼의 양하고 상관없이 이들의 비율 관계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계산 편하게 쉽게 가보자는 얘기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용질의 양을 40g으로 놔보자고요. 그럼 용액의 양은 몇 g이 되겠어? 200g이 있으면 40g이 되겠지? 그래도 이 새끼는 몇 퍼센트야? 20%잖아. 그럼 여기서 움직여 보자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 얘는 보자마자 몇 몰이라는 거 바로 나와요? 1몰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맞아? 그 다음에 D분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잖아. 그죠? 따라서 얘를 밀도분의 질량 하면 되니까 D분의 0.2니까 1.2분의
1.2분의 0.2로 바로 발라버릴 수 있어. 왜? 이걸 킬로그램으로 넣으면 여기서 뭐로 나온다고 그랬어? 리터로 나온다고 그랬지? 따라서 D분의 0.2 리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몇 분의 1이야? 6분의 1이지. 6분의 1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바로 6몰 농도예요 라고 한 방에 답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숫자에 있어서 이 동네에서 니들이 단순 계산해서 미스를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그럼 되도록이면 단순 계산해서 미스를 줄이려면 숫자에 있어서의 오차를 뭐 하는 게 좋아? 계산의 여지가 뭐라고 표현해야겠어? 어쨌든 숫자가 이쁜 숫자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겠지, 그치? 따라서 둘 중에 한 새끼는 얼마로 놓고 가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1이 될 수 있게 놓고 가는 게 편하다는 거지. 혹은 얘를 몇 g이라고 놔도 돼요? 아, 얘가 1.2니까 얘를 몇 g이라고 놔보자? 1200g이라고 놔보자. 혹은 120g이라고 놔보자 하고 가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조금 더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냥 얘를 1로 놓든 얘를 1로 놓든 둘 중에 하나가 1로 될 수 있는 걸로 가면 나머지 새끼가 답이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편하겠다라는 거지. 어떤 의미로 내가 얘기하는 건지는 알겠지? 따라서 이 단위 환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고민하면서 푸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고민이라는 걸 한번 해봐. 아, 얘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숫자가 간단해지겠구나 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단계가 한 단계로 그냥 가버려요. 그냥 처음부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꼭 시간이 되신다면 두 번씩 고민을 해보세요. 한 번은 그냥 풀어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았건 틀렸건 생각을 나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이쁘게 한번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 번씩 해보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력 향상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꼭 한 번씩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 단위 환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로 들어갈 거냐면 자, 농축과 희석과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혼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농축과 희석과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농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첫 번째, 희석 농축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 희석과 농축에서 공통분모가 뭐였어? 희석과 농축의 공통분모는 뭐였어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용질의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희석과 농축의 공통분모였었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질, 농, 액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맞아? 근데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좌우에 있는 것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농도와 용액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면 10% NaOH 수용액 100g에 물을 넣어 5%를 만들었대. 그럼 농도가 몇 배가 됐어요? 2분의 1이 됐지? 그럼 용액의 양은 몇 배가 되면 될까? 2배가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용액은 몇 g이 있으면 되는 거야? 200g이 있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00g을 200g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어줘야 할 물의 양은 몇 g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100g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야. 혼합이 여기 왜 껴들어갔지? 자, 혼합은 빼자. 이 혼합은 좀 뒤에 가서 하자.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0.1몰 농도 수용액 20ml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쨌든 부피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10배가 됐지? 부피가 지금 몇 배가 됐어? 10배가 됐어. 그럼 농도는 몇 배가 될까? 10분의 1배가 될 거야. 따라서 이 새끼의 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0.01 몰 농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혼합 문제는 좀 뒤에 나옵니다. 여기 잘못해서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미안해.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가봐. 한 짓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물 켜서 물 넣었대요. 뭐를 넣었대? 물을 넣었대. 그러니까
용질의 양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보자. 100ml를 갖다가 지금 몇 ml를 가지고 있어요? 100ml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0.2몰 농도에서 0.05몰 농도로 바뀌었대. 그럼 농도가 0.2에서 0.05몰 농도로 바뀌었대. 농도가. 그럼 농도가 몇 배가 된 거야? 20에. 그러니까 여기 100 곱하면 되지. 20에 5니까 몇 분의 1 된 거야? 4분의 1 된 거지. 그치? 맞아요? 따라서 농도가 4분의 1이 됐으니까 부피는 몇 배로 해주면 되겠어요? 4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몇 밀이야? 100ml잖아. 그러니까 나중 부피는 몇 ml가 되면 되는 거야? 400ml가 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넣어준 게 얼마를 넣어줬다는 얘기니? 300 넣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질량을 물어봤어. 질문을 뭘 물어봤어? 질량을 물어봤잖아. 그럼 W에, V에, D에. 그럼 질량은 부피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 밀도를 곱해주면 되니까 부피가 300이고 밀도가 1.2래요. 따라서 360g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동네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핵심 포인트는 뭐다? 용질의 양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핵심 포인트로 잡아서 가시면 돼. 물론 이렇게 가시는 게 원래는 맞아.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 자, 질농액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비포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는 애프터 농도 곱하기 용액의 값과 같은 거지. 농액이 같은 거 왜? 용질이 일정한 거니까. 농도와 용액의 곱이 뭐하다? 같다. 결론은 용질의 양이 같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걸 어차피 비례 반비례로 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농도와 용액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고 설명을 한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뭐의 핵심? 희석과 농축의 핵심은 농도와 용액의 양은 무슨 관계에 해당한다? 반비례 관계에 해당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혼합을 볼 거야. 이제 뭘 볼 거라고요? 혼합을 볼 건데 자, 그냥 혼합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여길 봐봐. 날 봐봐. 그냥 숫자 보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숫자를 한번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20% 소금물과 40% 소금물을 섞었대요. 20% 소금물과 40% 소금물을 섞었대. 근데 답안지에 1, 2, 3, 4, 5에 45%가 있어. 그거 찍으면 미친놈인 거야. 왜? 야, 20%하고 40%하고 섞었는데 45%가 나왔으면 그건 매직이잖아. 더 진해졌잖아. 그거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그지? 20%하고 40%하고 섞었는데 선지에 10%가 나와 있어. 그거 지금 미친놈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답은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있어야 돼? 20과 40 사이에 그 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20%하고 40%하고 섞었는데 반반 섞으면 몇 프로 될까? 30% 될 거야. 근데 만약에 40%짜리를 더 많이 넣었어.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어? 40% 쪽으로 치우치겠지? 그러니까 30하고 40이 답이 될 거야. 그럼 20%짜리를 더 많이 넣었어. 그럼 20% 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야? 그럼 20하고 30 사이가 답이 되겠지?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뭘 얘기한 거 같니? 내분점. 내가 얘기한 게 지금 뭘 얘기한 거 같아? 내분점이라고 이건. 굳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도 돼. 어떻게 풀면 될까? 용액 보존, 용질 보존. 섞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합은 어때? 질량은 같아. 그죠? 섞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합은 어때? 같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질량 보존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보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질량 보존, 그 안에 들어있는 용매의 질량 보존. 근데 이 기본 원칙은 알고 계셔야 돼. 왜? 당연히 문제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술술술술 그 흐름, 그 틀 안에서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보존이라는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식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연세를 보자. 자,
2번 문제 볼게요. 5% 소금물 200g과 A% 소금물 300 g을 섞었대요. 둘이 섞었대요. 그랬더니 몇 프로 소금물이 됐더니 8% 소금물이 됐대. 몇 프로가 됐대? 8%가 됐대. 그러면 내가 넣어준 건 몇 프로하고 몇 프로를 넣어줬어? 5% 소금물과 그리고 8% 소금물이 결과니까 적어도 얘는 8보다는 큰 숫자겠구나라는 걸 알겠지. A는. 이해돼? 그럼 5%짜리랑 A%짜리랑 섞어줬는데 얘를 200g 넣었고 얘를 300g 넣었어. 그러면 넣어준 양의 비가 2대 3이니까 내분비는 몇 대 몇으로 뽀개야 될까? 3대 2로 뽀개야 되는 거야. 왜? 누굴 더 많이 넣었어? 얘를 더 많이 넣었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돼? 이쪽으로 더 치우쳐야 돼. 2대 3으로 뽀개면 이쪽으로 치우치잖아. 이해돼? 따라서 넣어준 비율이 2대 3이면 내분비는 몇 대 몇으로 뽀개면 된다? 3대 2로 뽀개시면 돼요. 콜? 따라서 얘를 몇 대 몇으로 뽀개면 돼? 3대 2로 뽀개줍니다. 3대 2로 뽀개요. 그 결과가 얼마래? 8%래. 그러므로 A는 얼마이다? 10이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우리 계산 한 번만 해보자. 알았죠? 우리 계산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뭘 가지고 계산하면 돼? 질동액. 됐어? 질동액. 용질량은 뭐 곱하기 뭐야? 농도 곱하기 용액이야. 자, 5% 200g이야. 그럼 이 안에 소금 몇 그램 들어있을까? 100g에 5g 들어있으니까 200g이면 10g 들어있겠네. 소금 몇 그램 들어있어요? 10g 있죠 여기.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A 프로 300g이지?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데 100g에 Ag 들어있으니까 300g에는 몇 Ag 들어있 몇 그램 들어있으면 돼? 3Ag 들어있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몇 Ag이야? 3Ag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은 10g과 3Ag의 합이니까 10 더하기 3A가 되겠지. 그럼 섞었어. 섞었으므로 용액의 양은 몇 g이 됐을까? 200g, 300g 섞었으니까 용액의 양은 얼마가 됐어? 500이 됐겠지. 용질의 양은 10 더하기 몇 A가 됐을 거야? 3A가 됐을 거야. 액분의 질. 이해돼 여기까지? 곱하기 얼마? 100을 해줬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니? 8이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빠밤 5. 계산하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이해돼? 자, 그래서 원래는 보존으로 푸는 거야. 원래는 뭘로 푸는 거라고요? 보존으로 푸는 거고 이 방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 문제가 개같이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무조건 아셔야 돼. 다만 언제 농도가 같은 단위일 때 둘 다 %지 그치? 그리고 넣어준 양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이때는 단순히 무슨 비로? 내분점으로 비율로 뽀개서 가시는 게 더 편리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야매는 아니다. 이거 엄연히 수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엄연히 수학적으로 증명된 평균 계산법이야. 따라서 이걸 야매라고 우기신다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안 돼. 자, 그러면 이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내가 용액과 용액을 섞으면 원래 부피 보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지만 뭐는 셈 치는 거야? 되는 셈 치는 거야. 이 문제는 안 되는 셈 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야. 용액과 용액을 섞었을 때 된다. 부피 보존 된다. 자, 그랬을 때 그냥 짜잔
짝대기 딱딱 끓여. 자, 몇 몰 농도와 몇 몰 농도를 섞어주는 거야? 0.1몰 농도와 0.2몰 농도를 섞어줍니다. 근데 몇 대 몇으로 섞어주고 있니? 1대 1로 섞어주고 있지? 그러니까 정확히 반 쪼개주면 요 자리, 반 쪼갠 자리, 요 자리가 이 둘을 섞은 놈의 뭐가 되는 거야? 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15몰 농도가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아? 근데 4번 문제 내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4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4번 문제는 중요해요. 우리 4번 문제 마이크 아니야.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바리.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몰 농도 NaCl 수용액 200ml, 그 다음에 1몰 농도 Na2CO3 몇 ml? 400ml 섞었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는 뭘 물어봤다는 게 문제야?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물어봤다는 거야. 이해돼? 누구를 물어봤어?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물어봤다는 게 문제가 되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지. 0.1몰 농도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있어. 근데 얘가 몇 밀이야? 200ml야. 됐지? 그다음에 얘 조심해야지. Na2CO3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나트륨 이온 농도는 1몰 농도라고 하면 되기 안 되기? 안 되기. 왜? Na2CO3잖아. 따라서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 농도는, 나 위에다 0.1이라고 썼는데 니는 그냥 보고만 있었단 얘기는 나보고 틀리라고 지금 빌고 있었단 얘기지? 1이지? 싸울래? 이씨. 됐어? 그럼 얘는 1몰 농도가 아니라 몇 몰 농도 나트륨 이온 농도가 되는 거야? 2몰 농도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되는 거야. 몇 미리? 400ml. 그러니까 우리 다정한 목소리로 둘을 섞은 거지. 됐어요? 그럼 내분점 쫙 그려. 그냥 대충 그려. 여기가 얼마야? 1이야. 여기는 얼마야? 2죠. 1몰 농도하고 2몰 농도를 섞었으니까요. 근데 넣어준 비율이 몇 대 몇? 2대 4. 그럼 내분비는 1대 2니까 내분비는 2대 1로 뽀개면 되겠지? 몇 대 몇으로 뽀개면 돼? 2대 1로 뽀개면 되겠지? 2대 1로 뽀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만큼 더 가면 되는 거지. 따라서 1에서 3분의 2만큼 더 갔으니까 얼만큼이야? 3분의 5가 되겠지. 따라서 답은 몇 몰 농도가 되는 거야? 3분의 5몰 농도가 답이 됩니다. 맞아? 틀렸어. 왜?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를 했어? 희석을 했어. 그 다음에 뭐를 했어? 희석을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만든 건 3분의 5몰 농도의 수용액 몇 밀리리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600ml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근데 여기다가 뭐를 했어? 희석을 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밀리를 만들었대? 1000ml를 만들었대. 1리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서 넣어준 건 오로지 뭐만 넣어준 거야? 물만 넣어준 거잖아. 그러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 용액의 부피가 몇 분의 몇이 됐어? 6분의 10이 됐지? 3분의 5가 됐지? 용액의 부피가 몇 대 몇이 됐어? 3분의 5가 됐지? 됐어? 그럼 농도는 몇 분의 몇이 되면 돼?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5분의 3을 곱해주니까 1몰 농도가 답인 거야. 자, 희석할 때는 용액의 부피와 용액의 부피와 농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용액의 부피가 몇 배가 됐어? 6분의 10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가 3분의 5배가 된 거야. 그러면 농도와 용액의 부피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됐어? 따라서 반비례 해서 답은 몇 몰 농도가 되는 거야? 1몰 농도가 되는 거야. 되게 많이 틀리기 쉬운 문제야. 자, 몇 단계를 거쳐서 가고 있어요? 일단 섞었지. 섞을 때도 Na2CO3를 넣고 이온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틀려요. 많이들. 그리고 나서 짜잔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좋아 하고선 답을 써서 틀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것까지 한 거야? 희석시키는 단계까지 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표준용액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표준용액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자, 표준용액이라는 건 단순해. 표준용액이 뭐냐면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수용액을 표준용액이라고 그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수용액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표준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소금이 있으면 소금물 1몰 농도 표준용액을 만들고 싶어. 그럼 정확한 1몰 농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도를 측량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1몰 농도 수용액을 뭐 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이 표준용액에서는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에서 설명할게요. 넘어가자. 그래. 자, 표준용액에서 첫 번째 너희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실험 도구입니다. 실험 도구. 표준용액에서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실험 도구를 먼저 챙기셔야 되는데 그 실험 도구가 뭐 이것저것 필요하죠. 그 중에 저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여기 뭐 전자저울이라고 써있긴 한데 우리 책에 보면 굳이 꼭 전자저울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정밀하게 0점대 질량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저울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저울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피펫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자, 이 피펫이라는 건 조금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스포이드 고무 뽁뽁이를 고무대가리를 제거하면 피펫이야. 그거보단 좀 커요. 스포이드 고무대가리 제거한 건데 그거보단 좀 커. 그래서 보통 너희들 이제 시골 사람들이니까 별다방이나 콩다방 이런 데 오랜만에 가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음료수 먹을 때마다 아까워 안 아까워? 야, 되게 비싼 거야. 이만한 새끼가 5,000원 막 이러잖아. 그지? 겁나 비싼 거야. 그러니까 아껴 먹어야 돼. 막 마셔야 돼. 아껴 마셔야 되지. 그래서 빨대를 갖다가 깊게 쫙 꽂아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딱 막잖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 해 안 해? 해 안 해? 그게 피펫이야. 대가리를 막아서 손으로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정밀하게 용액의 부피를 측정할 때 쓰는 거. 부피를 측량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피펫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이드 고무 대가리 날린 게 피펫이야. 근데 스포이드보다는 커요. 그 다음에 비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비커 한 번쯤은 다들 봤겠지, 그치? 비커 말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할 거냐면 부피 플라스크라는 걸 잠깐 얘기할게요. 자, 부피 플라스크라는 건 뭐냐면 플라스크인데 자, 플라스크의 모양이 굳이 뭐 꼭 둥근 바닥 플라스크일 필요는 없어. 어쨌든 플라스크가 있어. 근데 이 플라스크에 눈금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눈금이 딱 그려져 있어. 이렇게 눈금이 딱 하나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500ml 부피 플라스크 혹은 250ml 부피 플라스크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 딱 넣으면 정확히 몇 밀리다? 500ml이다. 500ml만을 위한 플라스크야. 그럼 250ml 부피 플라스크는 몇 ml만을 위한 플라스크가 되겠어요? 250ml만을 위한 플라스크가 되는 거야. 그럼 1000ml 부피 플라스크는 1000ml만을 위한 부피 플라스크가 될 텐데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는 잘 안 써요. 왜 그럴까? 대가리만 해. 생각해봐. 우유. 그게 1리터잖아.
그러니까 좀 커요.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250ml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거나 혹은 몇 미리 혓바닥 진짜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됐어?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표준용액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표준용액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제일 먼저 그냥 표준용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하자.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NaOH 수용액 몇 몰 농도를 내가 지금 만들고 싶냐면 2몰 농도 몇 밀리리터를 만들고 싶냐면 500ml를 만들고 싶어요. 2몰 농도 500ml를 만들고 싶어. 나의 목적이 이거야. 이걸 정확히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용질의 양을 측정하는 거야. 용질. 자, 물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질, 농, 액. 용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용액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해주시면 돼요. 단위가 얼마로 바뀌면 돼? 0.5 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따라서 농도 곱하기 용액하면 용질이 몇 몰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몰 필요한 거 알 수 있겠지. 물론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직관적으로 통밥으로 굴리셔도 된다고 그랬어. 2몰 농도는 1리터에 2몰. 그럼 500ml니까 몇 몰만 있어도 돼? 1몰만 있어도 되는 거겠구나. 따라서 얘는 1몰의 용질이 필요한 거야. 근데 NaOH의 화학식량이 얼마라는 거 내가 아까 기억해 두시면 편하다고 그랬어? 4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편하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1몰의 용질이 필요하니까 정확히 몇 g의 NaOH가 필요한 거야? 40g의 NaOH가 필요한 거야. 이걸 저울로 정확히 잽니다. 종이포를 올려놓고 종이포의 질량을 뺀 다음에 이거 알지? 고깃집 가면 고기 안 사봤어? 그 생선 회 같은 거 사러 갔을 때 이렇게 하잖아. 바구니를 올려놔요. 그런 다음에 바구니를 올려놓은 다음에 띡 누르면 바구니 올려진 채로 0점이 돼. 바구니 내려서 여기다가 물고기를 막 올려놔. 그런 다음에 바구니를 올려. 그럼 물고기만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에이씨. 하지마. 됐어. 어쨌든 정확히 몇 g을 측정하면 돼? 40g을 측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비커를 하나 준비합니다. 뭐를 준비해? 비커를 준비해. 그리고 이 비커에다가 내가 몇 미리 만들고 싶지? 500ml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 500ml를 한 번에 해버리면 안 돼. 그냥 대략 정해진 룰은 아니야. 250ml 해도 되고 200ml 해도 되고 300ml 해도 돼. 최소한 다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은 필요해.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야. 따라서 300ml 선생님 이름이 최소한이야. 최소한의 조건 최소한. 내 이름을 네이버에 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낙동강에서 채수한 물의 수질은 막 이렇게 나와요. 낙동강한테 졌어. 그래서 한강도 있어요. 자, 그 내 이름은 그러니까 물을 채수한다고 하잖아. 물을 채수한 물의 수질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졌어. 씨. 낙동강 가만두나 봐라 내가. 씨. 자, 그래서 물을 대략 몇 미리 정도 준비하냐면 300ml 정도를 준비해요. 이 물의 양은 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녹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준비하면 돼. 40g을 녹여야 되는데 40g을 못 녹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0g을 다 녹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 집어넣어. 그럼 얘를 뭐 해야 될까? 녹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막대기 같은 걸로 막 저어줘. 다 녹을 때까지 뭐 하는 거야 이제? 저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지? 그럼 여 안에다가 녹인 게 몇 g을 녹인 거야? 40g을 녹인 거야. 이제 다 녹았으니까 이렇게 샥 녹아서 샥 이렇게 됐겠지. 그치? 입체감 쩔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부피 플라스크가 등장을 해요. 부피 플라스크를 얼마짜리를 준비하는 거야? 얼마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해?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딱 넣으면 몇 미리가 된다는 소리니? 500ml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비커를 갖다 여기다가 따라. 비커를 여기다 따라. 그러면 한 이만큼 될 거야. 맞아? 그런 다음에 말면 안 돼. 이거에다가 물을 또 부어서 부신다고, 때려 부신다가 아니라 부신다고 하잖아.
헹군다고. 안 써? 부신다는 단어? 부셔? 이게 비커를 이렇게 물에 부셔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는 단어 몰라? 부신다는 단어가 헹군다는 단어야. 어쨌든 여기다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씩 헹궈서 이렇게 또 따라. 왜 그래야 돼? 여기 이렇게 묻어 있을 거 아니야, 표면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한번 부셔가지고 따라. 또 한번 부셔가지고 따라. 그리고 아까 유리막대로 저었지? 그 유리막대도 여기다 넣고 한번 또 따라. 헹궈. 어쨌든 다 헹구는 거야. 다 헹궈서 여기 물질을 하면은 이만큼 될 거 아니야, 그치? 헹궈서 넣으면서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헹궈서 넣었으니까 물이 이만큼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붙어있던 그 오차들이 많이 일로 빨려 들어갔겠지?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대략 한 이만큼까지 또 채워.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더 부어서 이만큼까지 대충 채워. 그런 다음에 봐봐. 이건 가만히 있었고 또 넣었고 또 넣었으니까 여기 농도가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야. 층상별로 농도가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섞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골고루 잘 섞어주는 거야. 그리고 엔네스트 마지막에 파이널리 엔네스트 마지막에 여기까지 정확히 물을 채워주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몇 리터가 되는 거야? 500ml가 되는 거지. 자, 몰 농도의 정의가 뭐야? 용액 1리터 속.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만약에 물을 먼저 500ml를 넣은 다음에 여기다 소금을 갖다 40g을 집어넣었으면 부피가 500ml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마지막에 뭐를 맞춰줘야 한다? 마지막에 최종 부피를 맞춰줘야 된다. 이게 표준 용액의 제조에서 핵심인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표준 용액을 만들 때 순서가 이래. 내가 그냥 말로 그냥 줄줄줄줄 얘기했는데 그 내용들이 책에 쭉쭉쭉쭉쭉 써져 있을 거야. 의미를 정확히 캐치하시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얘를 뭐 한다? 부피를 맞춘다. 쌤, 근데 이거 한 번만 헹구면 안 돼요? 그건 문제의 냄새에 따라 달라. 알았지? 헹군다라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요 헹구는 작업이 있는 게 더 좋기는 해요. 2번 헹궈야 되냐? 3번 헹궈야 되냐? 나랑 싸우자는 얘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따라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낸다? 표준 용액을 만든다야. 됐죠? 자, 그럼 이 표준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몇 개만 한번 건드려 보자. 표준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건드려 봅시다. 자, 빠밤. 자,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복잡할 것도 없는 내용이야. 그냥 이 안에 몇 미리가 있어 지금 용액이 몇 미리가 있어? 100ml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농, 에, 질 용액이 몇 미리가 있는 거야? 0.1리터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용질이 얼만큼 있는지만 따지면 되겠네? 그죠? 그럼 용질만 따져주면 돼. 표준 용액하고 아무 상관없네요. 그래, 진짜 상관없어. 그냥 풀면 돼. 자, 일단 고체 포도당 0.01몰.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0.1몰 정도 포도당 수용액 몇 미리? 20ml. 그러니까 용질은 일단 0.01몰은 확보. 그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2. 맞아? 아니지.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오케이? 그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얼마야? 0.012.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002. 미안. 0.002몰이 있겠지. 그러면 0.012몰이 있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0.12가 되겠지. 답은.
실험 도구가 등장하면 니들은 스스로 쫄아요. 근데 사실 이게 쫄만한 문제는 아닌 거지? 아니, 용액의 양이 0.1리터야. 용질은 0.01몰은 그냥 넣었으니까 0.01몰인 거고, 이 안에 용질이 몇 몰 있어? 질용액이니까요. 농도 곱하기 용액 해주면 되나요? 아니라고. 액을 리터로 바꿔야 된다고. 따라서 그냥 곱하면 2니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는 거지. 됐어? 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몇 번 문제를 잠깐 볼 거냐면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3번 문제는 뭐 진짜 출제자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바라보는 3번 문제는 이런 의도로 문제를 냈다 생각을 해. 첫 번째, 보자마자 지워야 할 3가지를 찾아라. 자,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표준 용액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1몰 농도 황산 500ml를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표준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내가 표준 용액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지? 마지막에 몇 미리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 500ml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서 맞든 틀리든 어쨌든 이들은 개소리라는 거야. 왜? 섞으면 500ml 돼? 섞으면 500ml 돼? 섞으면 500ml 돼? 안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매와 용질을 섞는 경우에는, 물과 용질을 섞는 경우에는 부피 보존 된다 쳐라, 안 된다 쳐라? 안 된다 쳐라. 그건 안 된다 치는 게 무조건 맞아. 부피 보존 안 돼. 따라서 이 3가지는 섞었을 때 절대 500ml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따라서 계산을 할 의지 자체를 갖지 마. 쳐다도 보지 말란 뜻이야. 1, 2, 3번은. 왜? 부피 보존이 아니 되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계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결과적으로 몇 번하고 몇 번이 계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4번하고 5번이 계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4번도 마지막에 몇 미리가 될 때까지, 500ml가 될 때까지, 5번도 마지막에 500ml가 될 때까지 넣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산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 몇 번하고 몇 번만 보면 되는 거야? 4번하고 5번만 보면 되는 건데, 이 문제 숫자가 좀 많이 더러운 편에 속해요. 숫자가 되게 많이 더러운 편에 속해. 근데 4번을 보니까 96% 황산 몇 미리를 썼어요? 55.4ml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96% 황산 27.7ml를 썼어요. 그럼 얘랑 몇 배 차이 나니? 2배 차이 나죠? 이게 정확한 출제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판단은 이래. 계산 대충 하란 얘기야. 왜? 얘랑 갭이 크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27.7mm고 이게 30mm야. 그럼 계산 빡세게 하란 얘기야. 근데 이게 무려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 거의가 아니라 그냥 2배 차이가 나지. 그 얘기는 계산을 완전 너무 날로 하지만 말고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계산을 해주셔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가 드리는 힌트고요. 지금부터 계산 시작. 자, 너희들이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 무슨 목적의식이냐면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지. 자, 결과적으로 내가는 1몰 농도 황산 몇 미리가 필요한 거야? 500ml가 필요한 거야. 나는 결과적으로 1몰 농도 황산 몇 미리가 필요한 거야? 500ml가 필요한 거니까, 자, 1몰이니까 1리터에 1몰, 500ml에는 0.5몰만 있으면 돼. 맞아? 그럼 황산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98이에요.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자, 봐봐. 1몰 농도일 때 98g이 필요한 거지. 1몰 농도 몇 리터일 때? 1리터에 98g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500ml니까 몇 g이 있어주면 되겠어요? 49g이 있어주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황산 몇 g이 필요해? 49g이 필요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 됐어? 그럼 내가 필요한 건 황산 몇 g이야? 49g이야. 나는
황산 49g이 필요해.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황산은 이렇대. 이걸 가지고 황산 몇 g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49g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질, 농, 액 이잖아. 맞아? 콜?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용, 질의 양을 알고 있죠. 그리고 농도는 몇 프로래? 96%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용액의 양만 구하면 되겠네? 맞아? 용액의 양은 뭐 분의 뭐야? 농도 분의 용질이죠. 그럼 농도는 얼마래요? 96%래요. 96%라는 건 우리가 퍼센트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자고 그랬지? 0.96이라고 표현하자고 그랬지, 그치? 따라서 이때 필요한 용액의 양은 0.96분의 용질은 얼마야? 49가 필요한 거야. 이만큼의 용액이 필요한 거야. 이만큼의 용액. 그러니까 황산 몇 프로 수용액? 96% 수용액 0.96분의 49g이 있으면 49g이 있으면 이 안에는 황산 몇 g이 들어있는 거야? 49g이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니? 농도분의 용질, 농도분의 용질. 자,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계산하자고 그랬지? about 계산하자고 그랬지? 이거 또 빡세게 계산해라. 야, 씨, 막 머리에서 피나? 머리에서 뭐 피가 나요.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피가 막 축축축축 분수처럼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지? 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아까 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걸 about 계산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런 숫자 때문에 그래. 이거 그냥 대충 about 계산하면 50, 51 그쯤 될 거야. 어쨌든 50은 넘을 거야. 49는 아닐 거야. 그지? 대충 50이라고 쳐 그냥. 그럼 용액 몇 g이 있으면 50g이 있으면 되는 거야. 용액 몇 g이 있으면 되는 거야? 50g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이구야 g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부피가 필요하네. 그러면 여기 밀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W, V, D야. 됐지? 내가 필요한 건 용액의 부피니까 뭐 분의 뭐 해주면 돼? 밀도분의 질량 해주면 되는데 밀도가 얼마야? 1.84. 그리고 내가 필요한 용액의 질량이 얼마야? 대충 50이라고 했잖아. 됐슈? 그러면 이거 2 좀 안 되지? 이거 50 부근이지? 그지? 대충 한 25보다 크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야. 농담 같지만 진심이야 이거. 내 풀이가 그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라고 봐. 이거 계산 제대로 하려면 계산기 없이 이런 문제를 직접 풀고 주관식으로 냈다. 싸우자는 얘기야. 물론 못할 이유는 없지. 그죠? 못할 이유는 없는데 뭐 니들 산수 못하는 애들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없지만 숫자가 이렇게 좀 더러울 때는 약간의 about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정도? 근데 이게 내가 과연 제대로 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나는 그래. 적어도 내 판단은. 자, 하여 됐고 그 다음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읽어봐요. 중간중간 내가 아직 첨자 변경을 안 한 것들이 있구나. 이 문제 봅시다. 같이 보자. 자, 이 문제 그냥 내가 압축해 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로 길게 나와 있어서 틀려. 그냥 간단하게 압축하면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0.1몰 농도 황산 수용액 몇 미리를 만들고 싶은 거야? 100ml를 만들고 싶은 거야. 나의 목적은 저걸 만들고 싶은 거야. 됐어? 근데 몇 프로짜리 황산을 준비했어요? 20%짜리 황산을 준비했어요. 몇 미리 준비했어요? X 미리 준비했어요. 됐어? 20% 황산 몇 미리 준비했어? X 미리를 준비했어요. 거기다 뭘 탔어요? 물을 탔어요. 뭐 했단 얘기지?
희석했단 얘기지. 얘를 희석해서 몇 미리를 만들었어요? 100ml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도가 얼마가 됐어요? 0.1몰 농도가 됐어요. 됐니? 자, 그러면 좀 풀어가 보자. 첫 번째 20% 황산 수용액인데, 자 여기 보면 밀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4g/ml라는 말이 나와 있지. 1.4g/ml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치? 자, 질, 농액, 질. 자, 몇 퍼센트 황산이야? 20% 황산이야. 20% 황산이야. 자, 그냥 어쨌든 지금 우리는 황산이죠. 우린 지금 뭐야? 황산이야. 황산. 자, 20% 황산을 몇 미리 준비했답니까? X미리 준비했대. 그럼 X미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라고? 0.1몰 농도 황산 몇 미리를 준비했대? 100ml를 준비했대. 그럼 1리터를 기준으로 0.1몰, 100ml니까 몇 몰 있으면 돼? 0.01몰의 황산이 있으면 되는 거야. 0.01몰의 황산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안에는 몇 몰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0.01몰의 황산이 들어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황산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98이야. 얘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 몇 g의 황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0.98g의 황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황산은 몇 g이면 되는 거야? 0.98g이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따라서 용질의 양이 0.98이구나. 그럼 포인트를 잡을 줄 알면 돼. 그럼 내가 필요한 용질의 양이 몇 g이면 돼? 0.98g이면 돼. 그러면 질, 농, 액. 그럼 용액의 양은 농도분의 용질이잖아. 그지? 0.2분의 0.98. 오케이? 그러면 용액의 양은 몇 g이 되는 거야? 0.2분의 0.98g이 되는 거야. 나 뭐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나 산수 되게 잘해가지고 자주 틀리거든. 근데 니들이 초반에 안 잡아주잖아? 끝까지 간 다음에 답이 없네. 이지랄하고 있어 내가. 뭔 말인지 알지? 초반에 잡아주셔야 돼. 또 뒤에 가가지고 호박씨 까지 마시고 그 새끼 산수도 못한 새끼가 선생인지 싶다 막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얘기 좀 해줘. 여기까지 됐어? 우리 어린이들? 오케이. 됐어. 그럼 이거 얼마야? 4.9죠? 그지? 2분의 9.8이니까 4.9g이잖아. 용액이 4.9g이 있으면 돼. 근데 질량이 아니라 뭐야? 밀리리터잖아. 그죠? 따라서 WVD죠. 뭐를 구하는 거야? 부피는 뭐분의 뭐? 밀도분의 질량이죠. 따라서 이거를 뭐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밀도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밀도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4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1.4분의 4.9ml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야. 7, 24, 7, 7에 49. 따라서 몇 리터? 몇 밀리리터? 3.5ml가 답이겠죠. That's you? 오케이, 바리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더 쉬워. 방금 전에 푼 문제보다.
잘 봐.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야? 0.5몰 농도 1리터를 만들고 싶지. 맞니? 잘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몇 몰 농도야? 12몰 농도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 과정에서 한 건 물밖에 안 탔어.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 물만 탔잖아. 그럼 결국엔 희석이야, 희석. 아, 그러면 농도가 12분의 0.5배가 되다. 맞아, 그지? 농도가 몇 배? 12분의 0.5배. 그럼 부피는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0.5분의 12배. 그럼 부피는 몇 배를 해주면 돼? 24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24x는 1000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안 풀어줘도 되지? 24x는 1000이야. 자, 니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말이 많아. 그죠? 말이 많아. 그러면 자꾸 배가 산으로 가. 읽다가 지쳐. 그래서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형을 얘기해 준 거야. 이 안에 모든 유형이 있는 거야. 아, 이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구나. 혼합을 요구하는 거구나. 희석을 요구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표준용액의 제법과 관련된 거구나. 아니면 비교를 하라는 거구나.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그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농도들이 서로 달라. 그렇다면 농도를 일단 통일해야 되구나. 변환이 먼저구나.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단순 계산을 통해서 질농액을 구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고. 이 과정들이. 이게 기본 유형인 거야. 얘네들을 어떻게 합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여기로 가보자. 0.5몰 농도 염산 1리터에 포함된 물의 질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일단은 농, 액, 매, 질. 뭐야? 용액의 양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지? 맞아? 용액의 양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잖아. 그러면 지금 몇 몰 농도래? 0.5몰 농도래. 근데 용액이 몇 리터가 있대요? 1리터가 있대요. 됐어? 그럼 이 안에는 미안. 빨리빨리 얘기하라고. 용액이 몇 리터가 있대? 1리터가 있대. 근데 농도가 0.5몰 농도라니까 0.5 옆에 1은 왜 있어? 나 미쳤나 봐. 그럼 용질이 몇 몰이 있다는 얘기야? 0.5몰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 맞아? 용질이 몇 몰이 있다는 얘기야? 0.5몰이 있다는 얘기야. 용액이 1리터니까. 근데 치사하게 분자량을 A라고 알려줬어요. 대슈? 분자량이 뭐라고 알려줬슈? A라고 알려줬잖요. 그럼 0.5몰이면 얘는 몇 g일까? 2분의 Ag이겠지. 뭘 또 치사해. 맞아? 그럼 용질의 양은 몇 g인 거야? 2분의 Ag이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우리 어린이들? 그럼 1리터는 몇 g일까요? 이거 몇 밀리리터야? 1000ml야. 뭐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킬로그램으로 가도 되지만 이게 그램이니까 이것도 그램으로 가는 게 나아. 오케이? 그럼 이게 1000ml야. 근데 밀도가 얼마래? dg/m래. dg/ml래. 그러면 WVD니까 내가 필요한 게 질량이잖아.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지? 그죠? 부피 곱하기 밀도야. 엄마야. 부피 곱하기 밀도니까 몇 dg이 되겠어? 얘는 1000dg이 되겠지. 누가? 용액이가. 용액이 1000dg, 용질이 2분의 Ag. 그럼 용매는 1000d-2분의 Ag이 되겠지. 단위가 g이야. 그럼 이게 답이야? 아니지. 분명히 얘가 킬로그램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환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환산된다고 그랬어? 1000g은 1kg이지? 그럼 g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답이야? 이거 계산할 줄 알잖아. 해줘야 되나? 안 해줘도 되나? 자, 그래서 5번하고 6번까지 내가 이제 해설을 해드린 거고, 농도는 요 뒤에까지 숙제. 내가 오늘 왜 여기 저기 몇 페이지까지 숙제? 54페이지까지 숙제로 할게요.